자, 지금 정권이 7조의 추경을 더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기재부에서는 곡간이 거들난다 곤란하다 하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물러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내부의 당정청 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맞지 않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위기 앞에서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규 확진이 110명이고 완치가 177명이다. 무슨 첫 발생 후 54일 만에 나은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 사태는 한국판 팬데믹이 시작되었다는 거고, 어제 신도림의 그 코리아 빌딩입니까? 그 코리아 빌딩에 지금 감염자가 보면 11층에서 나온 것 뿐만 아니라 지금 9층, 10층, 9층은 같은 회사기라도 하지만은 10층은 다른 회사인데 거기서도 지금 감염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광범위하게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리아 빌딩 콜센터 직원과 또 가족 중에 그 신도림동 콜센터에 지금 한 1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있던 직원들 중에 일부는 또 영등포로 옮겼고, 또 지금 감염자 중에 다른 회사도 있고, 또 거기에 다 감염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서울 뭐 강북이든 또 인천이든 또 수원 안양이든 이런 쪽으로 흩어지는 그 남쪽의 교통의 요지가 신도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국에도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정부의 지금 세종시에서도 감염자들이 정부 종합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다 번져가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이제 우한폐렴이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희망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대유행에 들어선 것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우한폐렴의 큰 불을 잡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으며 진화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지금 희망이 필요한데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타격도 매우 클 겁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의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저는 지치지 말기 전에 제정신부터 차리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한국에도 퍼졌습니다. 세계도 퍼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까 3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한국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지금 역병 계급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정권은 준배급제니 이러면서 공적 마스크 운운하면서 1,500원으로 지금 2개씩 살 수 있다. 개당 1,500원으로 1인당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2개씩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어제 제 아는 분이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약국 앞에 일부러 줄사로 한번 서봤다는 겁니다. 35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2명이 서 있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공무원들이 나눠줘야지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서 하도록 귀찮게 만드냐, 이렇게 경찰 앞에 물었어요. 우리는 공무원 아닙니다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기장 같은 데는 다 나눠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약국 앞에 국민의 줄을 세우고 저들은 뭐 하냐고 막 이렇게 퍼붓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줄을 서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역병 계급 사회, 마스크 계급 사회를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요. 좀 한국에 지가 사회적 권력이 있다, 지위가 있다, 좀 산다라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 걱정하거나 사러 줄 서는 사람 없습니다. 마스크 줄 서는 사람들이야말로 서민들입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아니면 굉장히 고지식하게 원칙적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은 마스크가 사실 필요하지도 않은 환경입니다. 온갖 살균 장치와 공기청정기와 이런 데 공간에서 안전하게 있고, 차에 타면 또 차 안에 또 그런 장치들이 있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 구해서 상납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마스크 이해찬이가 3일 써요. 제가 참 그냥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딱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있는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간격이 명확하게 계급사회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역병, 우한폐렴 카스트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용직, 서비스직, 파견근로,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염되어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일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삶이 유지 안 되는 게 두렵습니까? 솔직히 굶어 죽는 것보다는 역병 걸려서 죽더라도 일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되냐? 제가 볼 때 1,500만에서 2천만 명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좀 불쾌한 소리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출근해서 숱한 사람을 만나면서 캐셔로서 돈, 카드 결제 같은 것도 하고, 식당에서, 주방에서 또 서버로 일을 하기도 하고, 온갖 그런 대중을 만나는 일을 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기도 하고, 공사장이나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콜센터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콜센터에서 걸린 사람 한 분 사연이 참 안타깝더만요. 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기업들에 야구르트 돌리고, 또 낮에는 콜센터 가서 일을 하고, 아마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일하는 분 상당수가 또 어떤 분은 목동에 가서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거기 가가지고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왜 두 가지 투잡을 뛰어야 될까요? 투잡이 아니라 일만 있다면 쓰리잡도 뛰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의 40대 후반, 50대, 60대 초반의 분들 중에요. 왜? 자식이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안 그러면 대학에 다니고 있고, 결혼을 시켜야 되거나 어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유지해 가려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돼요. 제가 있는 신도림역이요, 하루에 한 14만 명이 이렇게 걸로 다닌다요. 자, 그 14만 명이 다니는, 제가 그걸로 맨날 이용하는 역이죠. 14만 명이 다니는데, 그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도림역을 출입하는데, 거기로 지금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우한폐렴 확진된 사람이 막 다녔다 해서 그걸 안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역에까지 한정거장을 걸어갑니까? 안 그러면 버스비를 들여서 타고 와서 거기서 갈 겁니까? 그거는 생활인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거는 무리한 거예요. 왜?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철을 탈 수밖에 없다. 그 역에 가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에서요, 정치의 본질을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재난 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나눠주자. 여러분 그거 받은 들 몇 달 받겠습니까? 거기서 당신의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평소에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황교안의 민부론이 이런 역병 계급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퍼뜨리고 있는 대중 언론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요. 저는 진짜 이거 제목만 봐도요. 그런 칼럼 쓰는 교수나 한가한 인간들 보면 저 썩은 먹물들아 하면서 뺨을 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왜? 그 글 쓰는 놈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서민이나 빈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됩니까? 자, 신도림역이 위험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도림역을 이용 안 할 수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서민들이 방법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뭐 위험하니 어쩌니요. 자, 그런데 박원순은 대중교통을 위험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직접 팀이 튀지 않으면 별로 없다 말을 합니다. 그럼 박원순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사 두고 마스크하고 박력한 차에 타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역병 사회가 오면서 대중을 줄을 세우는데 그 줄 서는 마스크 2개 사겠다고. 공짜입니까? 역병이 오기 전에 마스크 하나 500원이면 샀습니다. 3배 가격을 주면서 마스크 사겠다고 줄을 서는데 그 줄 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자괴심이나 그 고통, 시간 낭비 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정수 좀 따 볼 거라고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지금 공적 마스크를 오부제를 가지고 약국에서 저래 줄을 세워서 팔 게 아니라 일반 유통망이 아닌 지자체를 통해서 약국에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약국에 공급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8일날 정세균이한테 구청장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박원순이가 구청장들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호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는 배달 시간이 전부 다르고 그 다음에 포장도 엉망이고 5개, 10개짜리를 2개로 재포장하고 시민들이 구입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 결국 추가로 이런저런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유통업체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 식약처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의견이죠. 유통업체를 통해 하루에 2번 배달하고 몇 시에 어디서 파는지 얼마 남아 있는지 앱을 개발하면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정부는 10일부터 앱 개발사에 이 공적 마스크 재고라는 앱을 개발해서 알림 서비스에 들어갔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장애가 초래됐고 재고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익명의 한 서울시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를 물류창고에서 직접 각 지자체로 배달하고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약국에 같은 시간에 배달하면 물류 비용이 절감되고 마스크 가격 인하도 되고 약국에서도 동일 시간 판매가 될 거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호영이 빠지면 그 지호영 200원 부분을 지자체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겠다는데. 그렇죠. 구청에 보면 노는 게 공무원이고 또 구청에 차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차들, 각종 사업소 차들 다 동원해서 한 구청 안에 약국 있어봤자 몇 개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구청 안에 약국 한 몇백 개, 200~300개 있을 건데 그거 구청이 처리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죠. 그러면 한 10팀 꾸려서 10군데만 돌려라 하면 10군데, 20군데만 돌려라 하면 끝날 건데 그러면 지호영이 먹는 200원 부분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1,300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못하게 했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호영 등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특정 업체 지원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걸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 3일에도 치아계층 선별치료소 등의 마스크 공급을 위해 공적 판매처에 지자체를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 이 마스크 50%를 공적 판매하고 수출 제한한다면서 공적 판매체로 공영 홈쇼핑 최창희하고 조혜선이 이야기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그런 소문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가짜 소문이요. 가짜지만은 영 가짜가 아니라 의심이 하는 근거는 있다는 겁니다. 공용 홈쇼핑, 약국, 우체국 등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 이 판매가 시작되면서 이제 구청은 마스크를 못 구하게 되고 서울시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에 보급하던 마스크 80만 개 중 40만 개 절반을 공급 취소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는 지금 감염병 사태에서 기초물자고 이거는 당연히 이런 관을 통해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데도 이걸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왜 마스크를 못 나눠주냐라고 하니 문제는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자, 관을 통해서 주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파는 거는 이 약국에만 다 팔려버렸네 해서 사람들이 투덜투덜하지만 그냥 집에 가지요. 그런데 관을 통해서 주려면 그거는 거의 배급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줘야 될 건데 그러려면 공급이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민 5천만 명에 일주일에 2장씩 주려면 1억 장이 필요한데 풀 가동에도 7천만 장인데 그중에 이리저리 빠져서 나가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을 거고 그래서 행정망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그것도 파는 거지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 불만을 가지지 않게 해주려면 절반은 못 받게 된다는 겁니다. 7천만 장 만드는데 1,400만 장은 일주일 단위로 산업 현장에 공급되고 1,000만 장은 의료기관용이니 남는 거는 4,600만 장. 그 중에 이것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거고 그리고 남은 거를 가지고 약국에 파니 약국에 팔아야 그냥 재수가 없어서 못 샀다 되지. 관으로 보급을 하면 택도 없이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거니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로 지금 불만이 커지니까 친문 네티즌들은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을 제가 그래서 코디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뒤져도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에는 매연 마스크 쓰자니 어제 의사협회는 매연 마스크로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서민들 놓고 이제는 희귀해진 마스크를 정부가 특정 업체에 밀어주면서 장사하면서 그걸 공적 마스크라 준배급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동사무소가 구청이 저거가 하겠다는데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